네,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출사표를 던진 이 후보들 직접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인구 100만의 대도시 진입을 눈앞에 둔 고양시로 가보겠습니다. 현직 시장으로 재선에 도전을 앞둔 최성 고양시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최 시장님, 이제 고양시가 이제 아까 뭐 리포트에서도 나왔지만 인구 100만을 이제 눈앞에 두고 있다고 네. 그래요. 그래서 이제 뭐 특례시라는 이 지정 논의가 좀 이렇게 뭐 급물살을 타고 있다. 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 특례시라는 게 과연 어떤 거고 또 네. 어떤 의미가 있나요? 우선 저희 고양시가 이제 금년을 맞이해서 100만 도시에 진입하게 되게 되고요. 네. 그렇게 될 경우는 전국의 서울, 특별시, 경기도를 포함해서 예. 예. 전체 광역도시를 포함한 가운데 10번째 대도시가 되는 준광역도시가 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 100만 도시가 되게 되면 수원이나 창원과 같은 그런 기초자치단체들에게 좀 예산에 있어서나 예. 또 여러 가지 정책 추진에 있어서의 자율권을 줬으면 하는 특례법이 이제 국회와 행안부에서 논의 중이고요. 네. 어떻든 이 특례법의 통과와 무관하게 예. 100만 도시에 걸맞는 어떤 예산의 확대, 또 민원 처리 속도의 어떤 가속화, 그리고 또 시의 규모에 맞는 여러 가지 행정상의 어떤 변화와 발전이 있을 걸로 기대합니다. 예. 그럼 이제 100만 도시를 향한 어떠한 준비도 좀 차근차근 해 오셨습니까? 네, 물론이죠. 저희들은 이제 100만 도시 TF팀을 꾸려서 예. 행정적인 변화는 물론이고 또 제일 중요한 것은 시민들의 행복 지수이기 때문에 복지 예산을 40% 이상 늘리고 교육 예산도 5%를 늘리는 부분을 포함해 가지고요. TF팀을 중심으로 해서 교육, 복지, 문화에 있어서의 100만 시민의 행복도시라는 질적인 측면을 위해서 전 시가 지금 모든 용역 그리고 또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 우리 최 시장님은 그 민선 5기 시장이시잖아요. 네. 네. 예전에 뭐 17대 국회의원도 하셨고. 네네. 자, 그러면서 이제 민선 5기 시장을 겪으면서 이제 한 4년 네. 정도 됐죠. 4년 이제 시정 운영을 네. 하셨는데, 자, 공약 사실 뭐 요즘 뭐 민주당도 그렇고 야권에서 네. 뭐 박근혜 대통령 공약을 이행하지 않았네, 뭐 했네 이렇게 말들이 네. 많은데 본인의 공약 얼마나 지키셨습니까? 이제 그건 아마 매니페스토나 이런 시민단체에서 평가를 해줘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일단은 저희들이 한 민선호기 진행되는 과정에서 각 자치단체의 매니페스토를 평가하는 전문 기관에서 네. 최우수 지자체라는 평가를 저희들이 이제 받았고요. 예. 네. 또 시민사회단체라든가 이런 단체에서 평가할 때도 뭐 공약률이 약 85%라는 어휴, 평가를 하고 굉장히, 있습니다만은 예. 저는 중요한 게 공약의 비율보다도 예. 과연 어떤 공약을 얼마나 진정성 있게 이행했느냐 하는 게 예.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별로 중요하지도 않는 공약 100개 나열해 놓고 그렇죠. 90점 맞는 게 네.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저희들은 어떻든 고양시가 이제 일산 신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그동안에 서울의 배드타운이라는 그런 인식을 네. 갖고 있었는데 네. 공장도 마음대로 지을 수 없는 고양시가 전국의 161개 시군구 중에서 일자리 창출 1위 도시라는 평가를 저희들이 받았고 예. 예. 또 주민 자치에 있어서도 제도와 정책 분야에서 저희들이 광역을 포함해서 최고 평가를 받았고 또 요즘 뭐 계속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만은 고양시의 SNS 소통은 예. 고양이로 상징되는 정말 젊은 층의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네. 아, 고양시를 고양이로 대표. 네, 이제 고양이라는 이름이 비슷해서 예. 그 덕분에 저는 뭐 국회의원도 하고 그랬지만 고양이 퍼포먼스 때문에 많이 유명세도 탔지만 예. 중요한 건 시민들이 가장 바라는 일자리 창출 예. 그리고 주민자치 실현 또 소통 이 부분에서 저희들이 기초광역을 망라한 최고의 평가 그것이 그 어떤 매니페스토의 최우수상보다도 저는 의미가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공약 비율보다는 어떻게 무엇을 수행했느냐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그럼 그것을 느끼는 시민들의 반응은 좀 어떻습니까? 만나보셨을 것 같은데. 네, 이제 그것도 제가 이야기하기에는 객관적이지는 않을 것 같죠. 뭐 시장 만났는데 누가 얼마나 불평을 이야기하겠습니까마는 저희들이 이제 자체적으로 시정 운영을 잘 하고 있느냐, 또 과거에 비해서 제일 잘 되느냐, 또 특히 제가 제일 주목했던 건 공직자들의 어떤 친절도라든가 예. 이런 부분들이 바뀌었느냐 할 때 좀 60% 이상 높은 평가가 나오고 있고요. 예. 또 이제 체감적으로 느끼는 건 저는 우리 고양시가 이제 인구 100만도 100만이지만
잘 아시는 것처럼 호수공원에 네. 아람누리, 어울림누리를 포함해서 저희 시의 슬로건도 꽃보다 아름다운 사람들의 도시지만 예. 실제로 대한민국 최고의 교육 문화 수준을 가지고 계신 분들인데 이분들의 열정이 시정 운영에 참여되어야 된다라고 해서 여러 가지 문화예술 축제를 많이 해왔습니다. 예. 그럴 때 느끼는 시민들의 어떤 그 호감도는 아까 말했던 일자리, 주민자치, 소통도 중요하지만 고양시가 시장의 독선과 독주가 아니고 공무원의 일방적인 행정이 아니라 작은 문제에서부터 국제 꽃박람회처럼 이런 모든 문제에 참여하고 함께 가는 그런 어떤 이런 그 참여적 주민자치가 이루어지고 있구나. 그런 부분에서 만족해하는 걸로 보는데요. 그 냉정한 평가는 이제 6월 4일에 네. 시민들이 현명한 이제 판단을 하시리라고 이렇게 그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고양시가 이제 또 한 가지 안고 있는 이제 고질적인 문제가 이제 일산시라고 조금 생각이 네, 드는데 그 성남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네, 그렇죠. 분당이란 그 거대 네. 도시, 그 도시 안의 도시. 네. 그 일산도 고양시 안에 있는 거대한 도시 안의 도시인데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지역 격차 그리고 네. 소득 격차 그리고 어떻게 보면 복지 격차까지 날 수 있거든요. 네네. 그 부분에 대한 해결 방법은 어떻게 계속 추진하고 계십니까? 너무 중요한 문제인데요. 네. 그러니까 그동안 제가 이제 시장이 된 다음에 뭐 또 국회에도 있었고 청와대도 있다 보니까 예. 외부를 가면 고양시가 어디가 있느냐. 네. 뭐 일산시는 알겠는데 고양군이냐 이제 이런 사실은 좀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일산 신도시 20년이 예. 성장과 발전 중심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네. 덕양 지역이라는 이 지역이 상대적으로 박탈감이나 소외감을 많이 느꼈고요. 예. 또 제가 그 덕양 지역 출신의 이제 국회의원이다 그렇죠. 보니까 그 지역에서도 좀 차별 없는 지역 발전을 해달라 해서 사실은 이제 균형적으로 많이 노력을 했고요. 근데 너무도 다양한 행운이자 이제 보물이 저희들이 나온 건 작년이 고양이라는 지명을 허락받은 지가 조선 태종 때 이래로 600년이 돼서 예. 고양 600년의 역사 또 나아가서는 이제 이 연구를 하다 보니까 서울대 우리 이제 아주 유명한 여러 학자들이 연구를 해본 결과 한반도에서 5,000년 전부터 재배 벼농사를 했다는 그 기원이 역사적으로 나와서 신용화 교수님 같은 경우는 이건 죄송합니다. 한반도 문명과 문화의 시작이 고향에 시작됐다라고 해서 네. 고향의 5,000년의 역사, 600년의 역사를 함께 어우르면서 교육 문화 발전을 하니까 예. 일산 신도시 시민들도 너무 좋아하시고 네. 덕양 분들도 차별감이 없고 또 지역적으로도 덕양에 친환경 자동차 클러스터와 같은 상생 발전 프로젝트를 해서 일순간에 그 차별감이 해소되기는 어렵겠지만 그렇죠. 이제 고향에서는 고향 600년 또 5,000년의 고향이 주로 논의되지 일산과 덕양의 차별 소외감은 많이 저는 해소됐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도 뭐 해야 할 일이 많겠습니다만 이제 선거에 나가시게 되면 어쨌든 선거는 이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네. 지금 보니까 뭐 여권에서는 여러 후보들이 거론되고 있고 또 네. 안철수 신당 측에서도 계속 누군가가 나올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네. 어떻게 좀 자신을 하십니까? 뭐 제가 많이 약해 보여서 그러는지 예. 새누리당 후보들이 7, 8분이 나오셔가지고 경쟁적으로 뛰시는데 네. 뭐 지금 중요한 건 이번 선거는 뭐 과거하고 달리 이 인물 중심의 선거가 저는 되리라고 봅니다. 예. 그런 점에서 새누리당 후보가 누구냐 예. 또 안철수 신당의 후보가 누구냐보다는 제가 민선 5기 4년 동안 해왔던 뭐 일자리 창출이나 또 3천억에 가까운 부채를 반 이상 탕감한 내용이나 또 나름 뭐 성실하게 시정을 펼쳐왔는데 그러면 최성이라는 현직 시장이 국회의원까지 하고 청와대까지 있었는데 정말 고양시를 변화했느냐 그리고 그 변화의 내용이 시민들의 행복에 철저히 기인했느냐는 네. 100만 고양 시민이 최성 시장에 대한 저는 이렇게 평가의 성격이 크다고 보고요. 네. 그 과정에서 뭐 다른 후보들이 어떤 누구냐 하는 것도 변수겠지만 저는 예. 그 점에 마지막 임기를 마치는 그날까지
어떤 성실하게 진정성을 갖고 일하고자 합니다. 그래도 지금 뭐 시장 말씀하신 것처럼 물론 행정으로서 이제 평가를 받아야 되는 게 당연하지만 네. 물론 국회의원도 해보셨으니까 네. 잘 아시겠지만 정치적인 판단이 선거에서 빠질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어차피 표는 이제 보수와 진보 이렇게 양분될 가능성이 높은데 네. 안철수 신당에서 후보가 나온다면 네. 아무래도 보수 쪽에 더 유리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한 뭐 네. 생각은 없으십니까? 이번 지자체의 뭐 전국적인 가장 관전 포인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데요. 이제 기본적으로 안철수 신당이 이제 광역 중심의 논의를 하고 있지만 네. 기초 선거에서 어떤 입장을 표명하느냐 하는 것은 상당히 내부적으로도 많은 논란이 있는 걸로 알고 네. 있고요. 또 오늘 우리 김한길 대표와 안철수 이 의원 간에 박근혜 대통령과 이 새누리당이 기초공천 폐지에 대한 약속을 지키라는 강도 높은 이야기를 네, 했기 그렇죠. 때문에 향후에 기초선거에 대해서 민주당이 네. 또 안철수 의원이 어떤 입장을 피력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개인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고향만 놓고 본다면 새누리당의 어떤 후보가 되느냐 또 안철수 신당의 어떤 후보가 나오느냐 하는 것은 구도를 통해서 예. 그 부인할 수 없는 변수지만 관건은 고양시의 변화에 최성이 기여했느냐 과거의 전임 시장 시절보다 나았느냐 앞으로 최 시장에게 또 다른 4년을 맡길 만한 비전과 역량이 있느냐 하는 것이 저는 고양시 선거의 관건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뭐 이 문제와 관련해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안철수 의원과 새정치연합도 예. 새정치 핵심이 어떻든 민주주의, 평화, 정의 그리고 좋은 지방정부 수립이라면 그런 흐름에 연대와 또 어떤 의미 있는 어떤 정책적인 네. 연합은 뭐 불가피하고 네. 또 그런 방향으로 가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말씀하셨지만 이제 기초공천제 폐지 아까 뭐 김한길 대표님이랑 뭐 네. 안철수 안철수 의원이랑 같이 뭐 시민사회 단체랑 기자회견도 폐지를 해야 된다 네. 이렇게 주장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입장은 어떠세요? 만약에 이제 폐지를 하게 되면 네. 민주당은 탈당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게 그렇죠. 되면 좀 선거가 좀 더 어려워질 수도 네. 있다 이런 상황이 보이는 거예요. 어떻든 선거의 유불리보다는요. 네. 일단은 기초자치단체장에 대한 공천의 폐지는 네. 박근혜 대통령을 포함해서 문재인 후보, 안철수 후보가 확고부동하게 약속한 만큼 예. 이 약속을 지켜야 되는 것은 분명한 것 같고요. 지켜야 하는.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 박근혜 대통령과 또 새누리당이 그랬을 때 민주당과 이 안철수 신당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 하는 것은 일단 또 정치는 현실이기 때문에 네. 그 현실 속에서의 판단은 뭐 제가 개인적으로 왈가왈부하기보다는 민주당 내에서 비중 있는 논의가 되고 있고 예. 또 안철수 신당 입장에서도 이제 신당을 막 꾸린 입장에서 상당히 고민이 크리라고 봅니다. 중요한 건 정치적 유불리보다 네. 가장 국민들께 비중 있게 약속한 새정치의 공약을 이행하는 것 이런 부분들이 대통령과 또 정당 또 정치인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성 고양시장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